2025년 10월 18일자 ITQ 한글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자, 손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할 때는 파일, 저장, 그리고 문서 ITQ, 손번호 빼기 이름으로, 그리고 HWPX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요. 저장. 자, 위치는요.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파일 이름 적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손번호 빼기 성명이죠. 따라서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일 형식은 HWPX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 자, 하시면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집용지. 편집용지는 왼쪽 오른쪽이 11,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 10입니다. 그래서 F7 편집용지로 하시고요. 이게 10, 10, 10, 10, 11, 11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7 위쪽 10을 주시고요. 머리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0,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그리고 나서 설정 하시면 연주여백이 끝났죠. 자, 다음 1페이지는 1, 2, 그리고 2페이지는 3, 4, 그리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 1페이지에 1번, 2번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 1점 엔터를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2점 엔터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신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야겠죠. 자, 2페이지 넘어가려면 구역 나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역 나누기는 Alt, Shift, Ent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그러면 이렇게 2페이지 넘어갔겠죠. 자, 2페이지 넘어갔으면 이제 2페이지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2페이지에서는 1 가로 열고 그리고 스페이스 여러 번 띄워주시고 엔터를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자, 3점 그리고 엔터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스페이스 여러 번 띄워주시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를 4번 해줍니다. 엔터 4번.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이제 4라고 적어 주셔야겠죠. 4는 4 쓰시고 나서 엔터를 또 4번 해줍니다. 자, 4점 그리고 엔터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다음은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로 3페이지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Alt, Shift, Enter 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5는 쓰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 그리고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는 문제 5번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 있는 글자를 먼저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먼 노이드 시장과 기술 동향 엔터 엔터. 휴먼 노이드 제목과 이 아래쪽은 한 줄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띄워 주시고요. 다음은 계속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5G, 대문자, 빅데이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과 융합화를 통해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하서 한자 눌러주시고요. 여기 한자는 여기 한자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한자를 보시고 동일한 한자를 찾아야겠죠. 동일한 한자를 찾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글이 앞에 나오고 한자가 뒤에 나오는 거 선택하시고요. 바꾸기. 자, 그런 다음에 계속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활용 분야도 급속도로 확대 중인 산업
이다. 세계 각국은 정책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 자동차, 의료, 물류 기업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제조 및 서비스용 로봇 개발과 보급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줄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그리고 앞에 두 칸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2010년대 정보 기술은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가로 열고 AI 본격 등장하면서 로봇 산업 역시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 시각,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로봇의 지능과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최적의 동작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자율주행 차량, 의료 로봇, 가정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의 가격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여 로봇 산업의 대중화 한자 눌러주시고요. 대중화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기를 이끌고 있다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한 줄이 전 띄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엔터.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타이핑을 치고 나서 여기 있는 별을 넣어줘야 됩니다. 별은 문자표가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10 문자표, 한글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10 한글 문자표 세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서 정각기호 일반 선택해 줍니다. 그럼 별이 나오겠죠? 별이 여기 있네요. 그러고 나서 넣기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의 엔터. 다음은 이제 6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6줄을 적어 주시는데 6줄 앞에 있는 문단 번호는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 6줄을 적으시는데 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태나 특징을 지닌 로봇 엔터. 해주시고요. 센서가 장착된 머리와 이족 보행이 가능하다 엔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 엔터. 인공지능이 로봇의 핵심 기술 중 하나. 엔터.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을 읽고 마음을 달래는 능력이 생겼다. 엔터.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챗봇의 역할이 컸다. 엔터. 엔터.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또 여기 별을 넣어줘야겠죠. 별을 넣을 때는 컨트롤 F10 문자표, 한글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에서 별을 선택하시고 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10 별을 선택하시고 넣기 한 칸 띄고 휴머노이드 대표적인 유형 엔터. 자, 이제 이 표를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표. 자, 표를 만들어 주실 때는 입력에서 표 줄은 6줄이고요. 칸은 5칸입니다. 그리고 합치기가 필요합니다. 합치기 할 때는 M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그 다음 표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줄과 칸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죠. 그래서 6을 주시고요.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입니다. 그래서 5를 주시고 만들기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는 입력을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기 전에 요 보스턴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합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드래그 2개 M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이상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 여기도 좀 당겨 주시고요. 여기도 좀 당겨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구분, 연구용, 군사 및 재난, 서비스 및 보조, 엔터 및 예술, 산업 및 제조, 이름, 아틀라스, 팻맨, 소피아, 아이보, 디짓, 제작사, 보스턴, 헨슨, 소니, 어질리티, 용도, 인공지능 연구, 군사용, 보호복, 실험, 홍보, 인터넷, 인터뷰, 반려 로봇, 창고, 물류 작업, 특징, 강력한 팔다리 사용, 이족 보행, 재난 구조 지원, 사람과 유사한 표정과 대화 능력, 강아지 형태의 감성 로봇, 배달 기능 수행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좀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조절해서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엔터 쳐주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한국 로봇 산업 연구라고 하시고요. 자, 그럼 모든 게 다 입력됐으니까 이제 저희는 11개에 대해서 문학성 능력평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번은 머릿말이고요. 자, 2번 상단 제목이 됩니다. 상단 제목. 그리고 3번은 왼쪽에 있는, 자, 3번은 왼쪽에 있는 왼쪽 문단 첫 글자가 되겠고요. 4번은 각주, 이 부분이 각주가 되겠습니다. 5번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삽입해 주시고요. 다음 6번은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은 여기 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7번은 여기 6줄에 대한 문단 번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8번 여기 별이 있는 부분 소제목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9번 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한국로봇산업연구라고 있죠. 이게 제목을 단체명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1번은 여기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쪽번호를 페이지 번호인 쪽번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 풀려면 이제 여기 머릿말부터 해주셔야겠죠. 머릿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머릿말부터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쪼개서 머릿말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에서 만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머노이드 휴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휴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머릿말 선택하시고 머릿말에서 머릿말 꼬릿말 선택하시고 그리고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글자를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머릿말 기능에서는 더듬의 10포인트 오른쪽 전열이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해준 다음에 여기는 더듬을 해줍니다. 자, 더듬을 해주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는 한 컴 글꼴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 더듬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에 글자 폰트를 줄 때는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글꼴 선택하시고 더듬 그리고 10을 줍니다. 10 엔터.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끝났고요. 닫기 누르신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요. 범위 지정하시고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범위 지정하시고 범위 정하시고 굴림에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굴림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굴림 엔터 그리고 18포인트죠. 그래서 18 엔터 그 다음 진하게니까 진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이니까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휴자 앞에 클릭한 다음에 입력에서 책갈피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자 앞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에 책갈피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책갈피 선택하겠습니다. 책갈피 클릭. 그러면 책갈피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죠. 책갈피 이름은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로봇 산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넣기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덧말 넣기입니다. 덧말 넣기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입력 덧말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입력에서 이 덧말이 없죠. 덧말이 없으니까 여기 꺽쇠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덧말을 선택해 줍니다. 덧말 넣기 선택하시고요. 덧말에 여기 위쪽에 있는 덧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인공지능 그리고 넣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덧말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자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서식에서 오른쪽 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자 앞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로자 앞에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했죠.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궁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면색을 선택한 다음에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들어갔죠. 자, 그런 다음에 3번이 끝났습니다. 자, 4번은 각주 부분입니다. 각주는 이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각주죠. 그래서 4번 닝자 뒤에 클릭한 다음에 입력에서 가운데에 있는 각주를 선택하시고 번호 모양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딥러닝 정보 기술은 딥러닝 닝자 뒤에 선택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 선택하시고요. 입력에서 각주 선택합니다. 각주 선택하게 되면 이게 1가로가 되어 있고 여기는 A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번호 모양 여기 번호 모양 상단에 있는 번호 모양 선택하시고 A 동그라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A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그럼 각주는 이 아래쪽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에 있는 이 글씨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처럼 고차원의 추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끝났죠. 각주가. 그러면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은 5번. 5번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5번이 되겠죠. 자, 5번은 입력을 통해서 그림 4번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림 4번에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자르기 누른 다음에 검은색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누르시고요. 그림 선택하시고 자, 그림에서 그림 4번이라겠죠. 그래서 그림 4번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가 이 정도니까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클릭했더니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겠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겠으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자르기 선택하시고 검정색 부분이 있죠. 이 검정색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흰색 부분에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라졌죠. 자,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르기 기능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크기를 설정할 때는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래서 기본 선택하시고요. 기본에서 40에 40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40 그리고 크기 고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크기 고정을 해야지 우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 여백을 왼쪽에 1 주라겠으니까 여백 및 캡션을 선택하시고 왼쪽이라고 있죠. 이 왼쪽을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하시고 숫자 2를 줍니다. 그럼 여백을 이만큼 줬겠죠. 설정.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끝에 있는 글자 융자하고 중, 벌, 부, 과, 신, 서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옆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융자에다 놓으시는데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 중, 벌, 부, 과, 신, 서 이렇게 딱 맞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은 6번. 자, 6번은 여기에 있는 별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별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정의,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6번에서 굴림에 18% 줘야겠죠. 그래서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범위 지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굴림에 18%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굴림 엔터 18%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하실 때는 하얀색과 음영색은 파란색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버를 제외해서 다시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하얀색과 음영색을 파란색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란색이죠. 자, 파란색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다시 한번 클로버를 제외하고 휴자에서부터 드래그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런 다음에 여기 글자 색깔을 하얀색을 주시고요. 하얀색 그리고 음영색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걸 파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주시고 나서 설정. 그러면 6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7번. 7번은 여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6줄에 대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줄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해주시고 첫 번째를 선택하고 나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줄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한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수준과 2수준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1수준은 첫 번째 여기가 가로 되어 있죠. 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 모양을 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점은 그대로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1수준은 20의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비를 20을 주고 아래쪽에 있는 정렬을 오른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점이라고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수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수준 선택하시고요. 먼저 번호 모양을 보겠습니다. 가 동그라미죠. 그래서 번호 모양을 가 동그라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2수준은 30의 오른쪽 정렬이고, 자, 30 너비는 3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오른쪽 정렬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점이 없습니다. 가 다음에 점이 없죠. 따라서 여기 번호 서식에서 제일 뒤에를 클릭하신 다음에 점을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점이고 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으니까 설정 누르시고요. 다시 설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1수준, 여기는 2수준이고요. 1수준, 그리고 여기는 2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나하고 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을 누르시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한 수준 높음, 한 수준 낮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소, 증가. 그래서 함수준 감소를 눌러서 감소에 시켜 주시고요. 다하고 라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한 수준 감소 눌러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럼 동일하게 됐겠죠? 자, 동일하게 됐는데 여기서 줄 간격을 180을 주라고 했죠.
줄간격을 180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6줄을 다 선택하시고 나서 여기 상단에 있는 160%인 줄간격을 180으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그러면 7번이 끝났습니다. 8번. 자, 8번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8번 전부 다 드래그 해 주시고요. 8번 굴림에 18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림을 주시고 엔터 18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8 엔터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밑줄에 강조점을 주라고 했습니다. 클로바를 제외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해주시고 밑줄과 강조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클로바를 제외한 휴먼 노이부터 유형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먼저는 밑줄을 주셔야겠죠. 밑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있는 밑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휴먼 노이드와 유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강조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 노이드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확장해서 강조점을 선택하시고요. 강조점에서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나서 설정. 그럼 동그라미가 들어갔죠. 유형도 마찬가지 드래그 하시고 나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그리고 나서 확장해서 강조점을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까지 끝났고요. 자, 9번. 자, 9번은 이 표가 되겠죠. 자, 이 표가 되는데 이 표에 대한 조건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조건. 표 전체 글꼴은 도둠에 10포인트 관을 정렬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그럼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자, 도둠 엔터. 그리고 10을 주라겠죠. 10 맞죠? 가운데 정렬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줍니다. 첫 번째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나서 C를 줘야 됩니다. C. 자, C를 하면 이렇게 배경이 떴죠. 배경이 됐으면 그라데이션을 주라고 했죠. 그라데이션의 유형은 가로, 시작색은 노랑, 끝색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유형은 가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시작색은 노랑을 줘야겠죠. 노랑. 그리고 끝색은 흰색을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끝색은 흰색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 조건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는데 이거와 같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야겠죠. 선이 없어야 되니까 전체 다 드래그 L 그리고 종류는 없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음 첫 번째는 없음 해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여기 위쪽과 아래쪽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하시고 L 이중실선 위쪽 아래쪽을 주시면 됩니다. 전체 드래그 L 종류는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 그럼 위쪽과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만 선택하셔서 마찬가지 이중실선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드래그 L 그리고 종류는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 선택해 줍니다. 설정. 그러면 이중실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네요. 다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가 전체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하시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범위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좀 뭐가 좀 안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주간격을 좀 이렇게 좀 여백을 좀 맞춰 주셔야겠네요. 좀 맞춰 주시고 그리고 전체 범위 지정한 다음에 다시 위쪽 방향키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맞게 됐으니까 이럴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동일하게 바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자, 10번은 전체 범위 해주시고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요. 궁서 주겠습니다. 궁서 엔터 24포인트 줘야 됩니다. 24 엔터 그리고 진하게 주셔야겠죠.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됐죠? 장평을 줘야겠네요. 자, 장평을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장평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에서 95% 주라고 했죠. 장평이 100% 되어 있으니까 95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여기까지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자, 11번은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쪽 번호 매기기에서 번호 모양 선택해 주시고, 줄표 넣기는 회지해 주시고, 시작 번호를 5번을 주시면 됩니다. 한자에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쪽 번호 매기기 선택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 아래가 있죠? 오른쪽 아래. 그래서 오른쪽 아래 선택해 주시고, 번호 모양은 5동그라미죠. 그래서 1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시고요. 번호는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 번호는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고요. 줄표는 없죠. 줄표 없으니까 줄표 넣기를 체크를 해줘야 줍니다. 그런 다음에 넣기 하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5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5번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 5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상단에 여기 스타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타일에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러면 1번으로 넘어가겠죠. 자, 1번 넘어가시고 1점 밑에 이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영어와 한글을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영어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AI and 영어를 계속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하신 다음에 점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엔터. 간혹 보면 여기를 두 줄을 이렇게 띄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두 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영어 다음 아랫줄에다가 한글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 대한 것인데, 인간의 일의 범위에 따라 기술 적용 범위 계속 이어서 쳐주셔야 됩니다. 범위도 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능률을 높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까지 입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입력했죠. 입력했으면 이제 저희는 여기 스타일 이 부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 2번 문단 모양, 3번 글자 모양입니다. 전체 범위 정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스타일에서 왼쪽 아래 더하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글 전체 다 범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스타일.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아래 더하기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런 스타일 추가하기라는 대화 상자가 뜨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할게요. 1번은
로보틱스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1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스타일 이름 적어 주시고 2번은 문단 모양, 3번은 글자 모양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단 모양 해 주시겠죠? 그래서 문단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은 15죠. 그래서 왼쪽은 15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10이죠. 그래서 문단 아래를 선택하신 다음에 10을 줍니다. 설정. 그러면 이제 2번이 끝났습니다. 3번은 글자 모양입니다. 3번은 글자 모양이니까 글자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한글과 영어가 있죠. 그러면 한글 먼저 해주시고 나서 장편과 자간 주시고요. 영어를 해주시고 나서 장편과 자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먼저 한글부터 하겠습니다. 한글 선택하시고 글꼴은 도둠이죠. 그래서 도둠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도둠. 자, 그러면 장평과 자간을 줘야겠죠. 장평은 95를 주고 자간은 5를 줍니다. 자, 그러면 한글이 끝났죠. 한글이 끝났으면 이제 영문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한글 영문을 선택해 주시고요. 영문은 굴림입니다. 그래서 굴림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과 자간을 다시 한번 줍니다. 95, 5. 그러면 한글과 영문을 줬습니다. 따로따로. 그럼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럼 1번, 2번, 3번이 끝났죠. 그럼 추가 그리고 설정 하시게 되면 한글과 영어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끝났고요. 자,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먼저 표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표를 만들어 주시는데 표는 입력의 표, 줄은 5줄이고요. 칸은 6칸입니다. 그래서 2번 밑에 클릭해 주시고요. 입력, 표. 자, 줄은요, 5가 되겠고요. 칸은 6이 되겠습니다. 만들기. 그리고 나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글자는 구분, 로봇, 반도체, IT, 랜드, 2023년, 2026년, 여기는 2025년이네요. 2027년, 2028년, 그리고 합계 소점입니다. 2.3, 2.9, 3.7, 4.5. 자, 아래쪽은 11.5, 14.4, 17.3, 19.7. 아래쪽은 5.7, 6.3, 6.8, 7.3이죠. 아래쪽은 7.6, 8.2, 8.1, 7.2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3번 표 안에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끝에 표 레이아웃. 자, 하기 전에 먼저 자, 하기 전에 전체 범위 해주시고요. 전체 범위 해주시고 궁서에 10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1번에서 여기 궁서에 10을 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그런 다음에 궁서를 주겠습니다. 궁서 엔터 10을 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캡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캡션 1번에서 캡션 하셔도 되고 여기 4번에도 캡션 기능 이용하라겠죠. 그래서 4번에서 캡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1번에 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션은 여기 있는 게 캡션이죠. 그래서 캡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션을 하기 위해서는 표 안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끝에 표 레이아웃에서 캡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 안에 클릭하시고 클릭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 또는 이 안쪽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위에 표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캡션이라고 있죠. 자, 캡션 선택하신 다음에 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들어갑니다. 표 1이라고 들어가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자, 그러면 이 글자 적어 주셔야겠죠.
3개 AI 관련 시장 규모 전망 가로 열고 단위 100억 달러 가로 닫고 자, 범위 정해 주시고요. 궁서에 10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궁서 엔터.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글자 입력해 주시고 궁서에 10을 준 다음에 오른쪽 전열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전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캡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문자를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전체 범위를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전체 범위 해주시고요. 전체 범위. 그 다음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다음은 숫자가 있는 부분에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는 2.3에서 붙어 있죠. 그래서 전체 다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자, 그럼 2번이 끝났습니다. 자, 3번. 3번은 이 부분을 이제 노란색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3번. 3번은 9분에서부터 7.3까지 드래그 주시고 여기 노란색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를 해주시고 색에서 면색은 노란색 줘야겠죠. 노란색 설정. 3번이 끝났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를 제외한 2.3부터 이렇게 드래그 주시고요. X를 제외한 숫자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에서부터 끝까지 드래그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해주시면 이렇게 합계가 들어갔습니다. 캡션 기능은 사용할 것이라겠죠. 4번은. 그래서 캡션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하라겠죠. 그래서 여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5번. 자, 그래서 전체 범위 지정한 다음에 L 이중 실선에서 바깥쪽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범위 L 종류는 이중 실선이 되겠죠. 이중 실선. 그리고 여기 외곽에 이렇게 이중 실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 설정 하시면 이렇게 외곽에 이중 실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중 실선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범위 지정하시고 L 이중 실선 바깥쪽 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드래그 L 종류는 이중 실선이고요. 바깥쪽 선택하시고 설정. 다음은 왼쪽 첫 번째만 선택하시고 똑같이 L 이중 실선 하신 다음에 바깥쪽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분 첫 번째 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L 종류는 이중 실선 그리고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 설정. 그러면 끝났죠. 자, 마지막 여기 X 부분을 해주셔야겠죠. X는 오른쪽 아래 두 칸을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한 개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L 대각선 왼쪽과 오른쪽 사선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클릭하실 때 범위 지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나서 L을 누르시고 그 다음 대각선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사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정 하시면 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났으면 혹시 이제 너무 붙어 있을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 아까처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늘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 범위 해주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 방향키 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문제 차트에 대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 이번에 차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노란색만 범위 지정하시고 입력해서 차트 누르시면 됩니다. 노란색만 범위 지정. 그리고 입력 선택하시고요. 그럼 차트 누르겠습니다. 세로 막대형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차트 편집은 X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했고요. 2번, 3번 제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기에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야겠죠. 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글자처럼 취급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까지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글꼴은 더듬에 진하게 12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죠. 3번 제목. 그래서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제목 편집, 글자 모양, 굴림, 글자 입력하시고 굴림, 진하게 12를 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글자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은 3개, AI 관련, 시장, 규모, 전망, 그리고 한 글꼴은 더듬이죠. 더듬 엔터, 아래쪽도 더듬 엔터, 그리고 진하게 주라겠죠. 진하게 크기는 12라고 했죠. 12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설정 하시면 들어갔습니다. 자, 속성에서 채우기는 밝은색 하향이고 테두리 그리고 그림자를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차트 제목 설정 누르고 채우기에서 하향과 선은 검정과 그리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설정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채우기에서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은 테두리이기 때문에 테두리 따라서 검정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림자 두 번째는 효과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니까 두 번째 거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번이 끝났습니다. 4번은 제목 위에 글꼴은 더듬에 보통 1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클릭. 자, 여기서는 그림상에서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편집, 글자 모양 편집, 글자 모양 편집해 주시고 여기 굴림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여기도 굴림 엔터. 그리고 나서 더듬에 보통 10이라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설정. 자, 아래쪽도 클릭, 아래쪽 클릭,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아래쪽도 굴림 엔터, 설정.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범례 있죠. 이 범례도 마찬가지 글자 모양 편집해 주셔야겠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여기도 굴림 엔터, 설정.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끝났습니다. 자, 5번 축 제목과 범례는 동일하게 처리하라겠죠. 그래서 5번은 여기에 왼쪽에 축 제목이 들어가 있죠. 축 제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차트 구성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트 첫 번째 눌러주시고 차트 구성 요소 구성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축 제목에서 이 부분이 세로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들어갔죠. 자,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그리고 글자 모양에서 이 글씨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편집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단위 100억 달러 가로 닫고. 자, 여기는 더듬에 보통 10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듬 엔터, 아래쪽도 더듬 엔터, 보통 10이죠. 그래서 설정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여기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기 및 속성에서 글상자를 가로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다섯 번째 거 눌러 주시고요. 글상자에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해줍니다. 그러면 가로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축 제목까지 끝났고요. 자, 모든 게 끝났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이게 같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첫 번째 제목은 똑같고 왼쪽 축 제목 그리고 여기 숫자 클릭합니다. 0과 5와 25죠. 0과 5와 25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손댈 게 일단 없죠. 근데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선이 없죠. 선이 없으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딜리트 지워버리면 똑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엔 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범례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 선에 대해서 검정을 줍니다. 그러면 선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죠.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이 좀 이게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선이 들어가 있죠. 여기 묶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끝에 거 눌러줍니다. 그럼 축소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최소값이 0이죠. 0. 그리고 최대값이 25죠. 그래서 25 이상 없습니다. 주단위는 5죠. 5니까 여기 주단위는 5 이상 없습니다. 그럼 묶음선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묶음선이 없죠. 자, 따라서 묶음선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보조축을 눌러주시고 보조축을 여기 5보다 숫자가 적은 4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묶음 보조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보기가 좀 싫죠. 자, 보기가 싫기 때문에 여기를 뭐 4.999로 바꿔주시면 이제 그나마 좀 비슷해지죠. 그래서 4.999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좀 비슷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4보다는 4.99가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은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수식이죠. 자, 수식은 입력 수식에서 오른쪽 방향키 사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숫자 1, 자, 1 한 칸 떼어 주시고요. 입력, 그 다음 수식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H죠. 대문자 H 해주시고요. 바로 위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첨자 클릭해 주시고 소문자 N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는 그다음 분수죠. 분수 소문자 A 가로 열고 R 그리고 위첨자 N 오른쪽 방향키 빼기 1 가로 닫고 아래쪽 R 빼기 1 오른쪽 방향키 는 분수죠. 분수 A 가로 열고 1 플러스 R 위첨자죠. 위첨자 N 가로 닫 오른쪽 방향키 가로 닫고 아래쪽 방향키 1 빼기 R 오른쪽 방향키 가로 열고 R 그 다음 여기 는이죠. 는이니까 는이 어딘지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빼기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 네 번째 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1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기호가 있나요? 이 기호가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데는 대체할 만한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2번 한 칸 떼어주시고 자,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입력 그리고 수식 자, 대문자 L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는 분수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아래쪽 소문자 M 오른쪽 방향키 대문자 V 는 분수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아래쪽은 소문자 M 그 다음 오른쪽 방향키 루트 숫자 2 그리고
소문자 GH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4번을 푸실 때는 도형이 가장 큰 것부터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두 번째 큰 것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 제일 큰 게 이거죠. 이 안쪽에 있는 거네요. 자, 제일 큰 거는 여기에 있는 130에 145네요. 자, 그래서 여기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입력에서 세 번째 거 클릭, 기사각형, 드래그, 더블 클릭, 기본 130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5죠. 그리고 크기 고정, 그리고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인 색깔 줍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겠죠. 자,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위치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위치부터 뭐 여기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도형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큰 이 라운드가 들어진 이 반원이 되어 있는 이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은 110에 50이죠. 그래서 세 번째 거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더블 클릭, 기본에서 110에 50입니다. 110 그리고 50 크기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에서 색깔 이미지로 줍니다. 자, 주시고 나서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졌잖아요. 라운드가. 그래서 더블 클릭, 선에서 둥근 모양 선택해 주시고 설정. 자, 그리고 나서 위치 잡아 주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잡아 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위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셔야겠죠. 이건 글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글상자 클릭하시고 드래그, 글씨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글씨는 서울 AI 허브 소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끝선 있죠. 끝선에서 더블 클릭해 줍니다. 끝선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나서 기본 너비를 100에 17을 주라겠죠. 그래서 100에 17을 주시고 크기 고정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색은 빨강이죠. 그래서 채우기에서 면색을 빨강을 줍니다. 그 설정. 자, 글꼴은 궁서를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서 엔터 24를 주라겠죠. 그래서 24 엔터 하얀색을 주라겠죠. 그래서 글씨 색깔 여기에 있는 글씨 색깔을 하얀색을 줍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주라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다 만족했죠. 그런데 이쪽 라운드가 이렇게 졌네요. 그래서 더블 클릭, 여 끝선 있죠. 끝선 선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선에서 반원을 선택해 줍니다. 반원. 그리고 설정. 그러면 동일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큰 것들 했으니까 여기 3대 추진 목표 그리고 그림 이 아래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겠네요. 요거는 글맵실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글맵실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자, 글자는 3대 추진 목표 3대 추진 목표 뭐 띄어쓰기 부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대로 쭉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나비 넥타이 선택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나비 넥타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50에 40이니까 일단 도둠에 파랑 주라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그리고 나서 설정.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서 여기 50에 40을 줍니다. 50 그리고 40을 주시고요. 크기 고정. 그리고 글꼴은 파랑을 주라겠으니까 채우기에서 파랑이 되어 있죠. 설정. 자, 그럼 조건은 다 만족했습니다. 조건 만족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배치해서 글 앞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입력해서 그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로고 2번이라고 했죠.
로고 2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고 2번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서 이쪽에다 바로 그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걸쳐 가지고 그려줍니다. 걸쳐서 그린 다음에 더블 클릭. 40에 35를 주라고 했죠. 그래서 40에 35를 줍니다. 크기 고정. 그 그림 요건의 회색조죠. 그래서 그림 선택하시고요. 회색조를 선택합니다. 설정.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본문과 배치해서 글 앞으로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자, 하이퍼링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건은 다 했으니까요. 하이퍼링크니까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 문서를 선택합니다. 한글 문서. 그리고 휴머노의 시장과 기술 동향의 제목에 설정한 책카피로 이동하라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을 책카피로 만들어준 로봇 산업을 클릭하시고 넣기 하시면 하이퍼링크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 요 세 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사각형, 그리고 타원을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글상자부터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자, 그 다음에 글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미래인공지능. 미래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점점 여기 끝에 선 있죠. 끝에 선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기본 크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선은 파선을 이용하라겠죠. 점선 또는 파선. 그래서 종류 선택하신 다음에 파선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면색은 색이 없죠. 그러니까 채우기에서 면색 없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설정. 자, 글꼴 주라겠습니다. 글꼴은 여기서 글꼴 궁서를 주시고요. 궁서 엔터. 18을 주라겠죠. 18 엔터. 정렬은 가운데 주라겠죠. 그래서 가운데 선택 하시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있는 내부부터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드래그 더블 클릭. 자, 기본 선택하시고요. 크기부터 주겠습니다. 크기는 15, 15죠. 그래서 15 크기 고정.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색깔 주라겠으니까 채우기 면색 선택하시고 이미지인 색깔, 그리고 설정. 그러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위에 타원을 만들어야겠죠. 타원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더블 클릭. 자, 기본 선택하시고요. 15, 15를 주라겠죠. 그래서 15 그리고 15 크기 고정. 면색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채우기에서 면색은 하얀색을 주시고요. 그리고 설정. 굴림에 20%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굴림이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중요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 숫자 1을 적어 주시고요.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20을 주겠습니다. 20 엔터. 가운데를 주겠습니다. 가운데 클릭. 자, 그러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쪽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네모난 사각형도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씨도 적당한 위치 위아래 크기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맞게 했고요. 여기 크기도 방향키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두 번 해주시고요. 숫자 고친 다음에 글자 고쳐주시고, 그러면 직사각형에 대한 색깔을 바꿔줍니다. 자, 첫 번째 선택
Shift 누르고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Shift 누르고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Shift 누르고요. 한번, 자,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해주시고, 하실 때 이렇게 위아래를 조금 간격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바꿔야겠죠. 숫자 바꾸시고요. 다음에는 글자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글자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직사각형에 대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색깔, 이미지 색깔, 뒤에 있는 거 더블 클릭, 색깔 이미지로, 그리고 설정,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모두 바꿨습니다. 자, 그럼 모든 작업이 끝났죠? 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